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놀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수업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함께 운영합니다. 1학년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교과 수업과 입학 적응 활동과 안전한 생활을 비롯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달리 차시별로 수업이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한 차시 수업은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평가가 진행되나요? 초등학교의 평가는 결과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합니다. 수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한글을 잘 알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입학해서 바로 교과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3월 한 달 정도 입학 적응 활동을 먼저 하게 되고요. 교과 수업은 그 이후에 시작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의 대부분이 한글 해득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에는 한글 학습을 전제한 무리한 읽기, 쓰기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 또박또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집중력이 낮고 활동성이 강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책상과 의자에서 생활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40분 동안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교과 활동도 체험이나 놀이 등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차시 수업 안에서도 보통 두세 가지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다소 산만한 성향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 나아지니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급식을 먹게 되는데요. 젓가락 사용이 서툰 아이들이나 편식이 심하거나 혹은 밥을 너무 늦게 먹는 아이들의 경우 급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성향이 모두 다르듯이 아이들마다 식습관이 다 다릅니다. 학교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라 솔직히 아이들의 개별적인 식습관을 모두 맞춰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급식실에는 영양교사가 상주하여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함께 도와주고 있고 영양 식생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식단을 미리 안내하고 있으니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는 경우 가정에서 조금씩은 시도해 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젓가락 사용도 미리미리 연습해서 서툴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하고 아이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 교실과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뒤처리를 못하고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장실 사용 방법은 꼭 사전에 알려주시고 함께 연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다른 변기라서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 화장실 사용을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화장실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잘하는데 간혹 건강상 이유로 실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겪더라도 절대 잘못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대비해서 여벌옷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의 경우 화장실 가기 편한 옷을 입혀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모든 학부모의 바람일 텐데요. 학교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활동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 보건실에서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건실에서 치료가 불가할 정도로 다친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전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학교에서 사고가 난 경우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께서 신청 절차를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치는 경우도 물론 없어야겠지만 학교 폭력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처리 절차도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바로 알려주시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신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접수를 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예방교육 활동은 물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학생에 대한 상담 활동 및 추후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가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학용품 준비에 대한 것일 텐데요. 일단 가방은 가볍고 튼튼한 것이 좋고 요즘은 개인 물통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옆주머니가 달린 것이 좋습니다. 신발 주머니의 경우도 모양보다는 신발을 넣고 빼기 편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필은 투비 또는 비연필에 진한 심이 적당하고 지우개도 적당히 무른 지우개가 잘 지워지고 좋습니다. 풀은 물풀보다 딱풀이 적절하고 가위의 경우 유아용 안전가위는 종이가 잘 잘리지 않아 불편하니 손에 잘 맞는 일반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크레파스와 색연필은 부피가 크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색으로 열고 닫기 편한 것으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필통의 경우도 소리가 나는 철제 필통이나 게임기가 달린 필통 혹은 크고 화려한 캐릭터가 붙어있는 필통은 좋지 않으며 가볍고 형태가 잘 잡혀 연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 모든 학용품에는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학교생활 적응이나 기본생활 습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일단 입학 전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접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가면 개인 책상과 사물함을 사용하는데요. 개인 물품 정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함께 꾸준히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입학식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 운영, 학교 시간, 반 배정 방법 등 다양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운영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설명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이가 입학한 학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도
담임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것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부모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신 예비 학부모님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